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혜순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40년 가까이 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이런 일을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포장마차를 시작한 건 30살 때였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두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사했어요. 손님들이 아줌마 국수 맛있다. 또 올게요. 이렇게 말해주실 때마다 힘이 났죠. 그렇게 40년을 버텼어요. 두 아들도 다 장성시키고 집도 하나 마련했고요. 작년에 은퇴한 이유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예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어서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연금하고 적금 이자로 생활하면서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11월 말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기죠. 저녁 9시가 넘어서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놀랐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장성호가 서 있더라고요. 성호는 저보다 1살 위에요. 고등학교 때는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집안도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졸업 후에는 회사에 다니다가 나중에 작은 사업도 했다고 했어요. 저하고는 가끔 동창회에서 만나거나 명절 때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나쁘지 않은 사이였어요. 혜순아, 갑자기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성호가 들어오면서 말하더라고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하고 급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들어와서 차나 한 잔해.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물었습니다. 성호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살림이 깔끔하네. 역시 혜순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차를 한두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혜순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무슨 기회인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요양원 부지 투자 얘기야. 대박 나는 사업이라고 확신해. 성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 외곽에 요양원을 지을 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리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동창 몇 명도 벌써 들어갔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배당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성호가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내 이름으로 담보만 잠깐 걸어주면 돼. 형식적인 거야. 저는 그 순간 찻잔을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 집이야. 남은 건 이것뿐이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에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잖아요. 포장마차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산 집이에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기도 하고요. 성호는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형식일 뿐이야. 2달이면 다 풀려. 걱정 마. 그러면서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보이더라고요. 내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지? 담보로 2억을 빌려서 투자하면 월 3%씩 배당이 나와. 한 달에 600만 원이야. 1년이면 7,200만 원이야. 말은 정말 달콤했어요. 월 600만 원이면
지금 제 생활비의 3배는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이 있을까 싶었어요. 포장마차 40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쉬운 돈은 없다는 거예요. 성호야, 난 이런 거 잘 몰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자라는 것도 해본 적 없고, 담보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 쉽다니까. 서류에 사인만 하면 끝이야. 성호가 봉투를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할까요? 좋은 일이면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최동석 씨가 왔어요. 동석 씨는 68살로 저보다 2살 어려요. 제 포장마차 단골이었는데 은퇴한 후에도 가끔 집에 놀러 와요. 성격이 착하고 눈치도 빨라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사무일을 했다고 해서 숫자에도 밝아요. 혜순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동석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나 봐요. 성우는 얼른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혜순이하고 옛날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성호가 저한테 귀갯말로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큰 소리로 생각해봐. 내일 다시 올게라고 말하고 서둘러 나갔어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동석 씨가 제게 가까이 와서 낮게 속삭였어요. 아줌마, 뭔 일이에요? 이상해 보여요. 냄새가 나요. 성우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야. 오래된 친구인데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대충 설명했어요. 투자요? 어떤 투자인데요? 동석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성우가 한 얘기를 간단히 말해줬어요. 요양원 부지, 월 3% 배당, 집 담보, 이런 얘기들요. 동석 씨가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줌마, 이상해요. 요즘 은행 이자가 연 3%도 안 되는데 월 3%라고요? 말이 안 되죠. 친구니까 믿어야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동석 씨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친구도 돈 앞에서는 달라져요. 동석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집을 담보로 하는 일은 절대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그것도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데 서류에 사인한다고요? 위험해요. 밤이 깊어갔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봉투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서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메모지에 적어봤어요. 빚, 담보, 요양원, 월 3%.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 남한테 돈 빌려본 적도 없는 저였거든요. 포장마차 할 때도 현금 장사였으니까요. 외상도 거의 안 해줬어요. 돈 문제로 사람들과 트러블 생기는 걸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억을 빌린다고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혜순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쉬운 돈도 없어. 남이 돈 벌어주는 일은 더욱 없고,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셔서 돈의 무서움을 아셨어요. 그런 어머니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성우 말로는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서류에 사인 한 번만 하면 월 600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일이면 왜 저한테만 알려주는 걸까요? 성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오래된 나쁜 예감이 가슴에 맴돌았어요. 마치 폭풍 후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치기 친구의 말을 믿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성호가 약속대로 왔어요.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더라고요.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혜순아, 밤새 생각 많이 했지? 결심했어? 들어오자마자 성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찬찬히 대답했어요. 서류부터 제대로 보여줘. 뭔지도 모르고 사인할 수는 없잖아. 성호가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엔 내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는 꼼꼼해졌네. 나이 들어서 신중해진 거야? 약간 비꼬는 듯한 투였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성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대출 동의서, 담보 설정서, 그리고 위임장까지 있더라고요. 글씨도 작고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서류를 본 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다 뭐야?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해 보여도 내용은 간단해. 대출 받아서 투자하겠다는 거야. 성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담보 설정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문제 없어. 그런데 위임장을 보니까 더 이상했어요. 왜 위임장이 있어? 이건 뭐 하는 거야? 혹시 내가 바쁘거나 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처리하려고. 은행, 업무 같은 것들 말이야. 성호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제 집 관련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고요? 내 집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해. 위임장은 절대 못 써.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라고요. 혜순아, 시간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 성호가 조급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놓치면 후회해. 왜 그렇게 급하게 할까 싶었어요. 정말 좋은 투자라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포장마차 할 때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거나 장소를 옮길 때는 한두 달씩 고민했거든요. 하물며 집을 담보로 하는 일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하라고요? 성호야, 난 이런 일 처음이야.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은행 직원한테 설명 들어보고 싶어. 그러자 성호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굳이 은행까지 갈 필요 있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때 마침 창밖에서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동석 씨였어요. 어젯밤에 전화로 오늘 같이 은행에 가자고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혜순 아줌마, 준비됐죠? 은행 가서 확인해 봅시다라고 말했어요. 동석 씨를 보는 성호의 표정이 또 달라졌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 어제 그분이시군요. 근데 굳이 은행까지.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가봐야죠. 동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호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은행은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줄도 서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은행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성호가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은행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성호가 계속 얘기했어요. 혜순아, 은행 직원들은 보수적이야.
좋은 투자도 위험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상담 창구에 앉았어요. 30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르신,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담보,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제가 말하고 성우가 가져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이 담보 설정액이 상당히 큽니다. 주택 시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시면 주택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매각? 저는 얼어붙었어요.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호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그건 형식적인 절차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 투자 관련해서 확인해 봤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부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등기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네요. 등기가 없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동석 씨가 끼어들었어요. 등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식으로 땅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저는 성호를 쳐다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그건 절차상 문제야. 곧 해결될 거야. 곧이 언제인데? 제가 재촉했어요. 한두 달 안에.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은행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종류의 투자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동석 씨가 제게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서 멈추시죠. 뭔가 이상해요. 성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내 체면을 이렇게 구기는 거야?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체면은 내 거고 집은 내 거야. 그 말을 듣고 성우는 말없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동석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줌마, 정말 잘하셨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에요.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제가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니까 동석 씨가 말했어요. 친구라면 더 신중해야죠. 아줌마 집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이런 위험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동석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일 너무 실망스럽다. 친구를 못 믿는다니. 읽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친구를 의심한 제가 나쁜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집은 제 평생의 재산이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샵 세장 위기, 끊어진 줄, 드러난 허상. 그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어요. 성우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성우가 서 있더라고요. 모습이 이상했어요. 비를 맞았는지 코트가 젖어 있었고 표정도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급박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성호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혜순아,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들어와서 수건부터 쓰고 차라도 마셔. 제가 수건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혜순아, 오해야. 진짜 괜찮은 사업이라니까. 차도 마시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우린 50년 넘게 친구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성호가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봐. 투자자 명단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자했어.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정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A사 용지 3장에 걸쳐서 5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성호야,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가 없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못 줘. 요즘 개인정보 관리 엄격하잖아. 성호가 대답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다 연결해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상했어요. 진짜 투자 모임이라면 투자자들끼리도 만나고 연락처도 공유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포장마차 할 때도 상인회가 있었거든요. 서로 연락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랬어요. 결국 종이에 이름만 적힌 거네. 이게 실제 사람들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성호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믿고 싶어. 그런데 숫자를 확인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숫자가 이상하면 어떻게 해? 저는 은행에서 들은 얘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등기도 안 된 땅이라며? 성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평생 기회를 놓치면서 살 거냐? 포장마차나 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야? 그 말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40년간 포장마차 하면서 2아들 키우고 집까지 마련한 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내 포장마차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여?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라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야. 성호가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내 집을 지키는 게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해. 포장마차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초라하지 않아. 그 순간 안쪽에서 동석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도 다 있어요. 사실 동석 씨가 미리 와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녹음기도 준비해뒀고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되니까 편해요. 성호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동석 씨가 거실 구석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성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성호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노인 둘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나이 많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녹음기를 흔들면서 말했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 이 담보 얘기, 내 빚을 막으려는 거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찔린 표정이었어요. 넌 몰라서 그래. 성호가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 난 몰라. 그래서 묻는 거야. 왜 하필 내 집이 담보여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집을 담보로 하면 되잖아. 내 집은 상황이 복잡해. 성호가 중얼거렸어요. 복잡하다는 게 뭐야? 이미 다른데 담보로 잡혀 있어. 제가 추궁했어요.
성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동석 씨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다단계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사기 수법이 그런 거라던데. 다단계가 뭐야? 저는 잘 몰랐어요. 피라미드처럼 아래 사람 돈으로 위 사람이 배당받는 거예요. 결국 아래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죠. 성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정식 투자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투자 등록증이라도 있어? 동석 씨가 물었어요. 그건 아직 준비 중이야. 등기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투자자 연락처도 없고. 그럼 뭐가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했어요. 믿음만 있어. 50년 친구라는 믿음? 성호가 말없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그리고는 봉투를 집어 들고 일어섰어요. 넌 평생 그렇게 살아. 기회 와도 못 알아보고. 성호야, 화내지 마.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제가 말렸어요. 하지만 성호는 이미 현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 후회하지 마. 문을 세게 닫고 나갔어요. 성호가 나간 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이렇게 헤어질 줄은 몰랐어요. 동석 씨가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잘하셨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에요. 저도 이런 일 많이 봤어요. 정말 친구였는데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친구라면 이런 위험한 일 시키지 않아요. 아줌마가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인데 말이에요. 동석 씨가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화내면서 나간 거 보세요. 뭔가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성호가 젊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은 판단을 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제 집을 담보로 잡는 일은 신중해야 하는 거니까요. 특히 내용도 확실하지 않은 투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도 됐어요. 혹시 성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무리한 일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희생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일이 있고 이틀 후 동석 씨가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아줌마, 구청에 가봅시다. 그 부지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동석 씨 말이 맞았어요. 의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구청 민원실에 도착해서 토지 관련 담당 부서를 찾았어요. 30대 남자 공무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줬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요양원 부지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우가 말했던 위치를 설명했어요. 우리 시 외곽, 산 근처의 부지 말이에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 여기는 요양원 허가가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공무원이 빨간 펜으로 표시해가며 설명했어요. 이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대규모 건축물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요양원 허가도 안 나는 땅에 요양원을 짓는다고요? 그럼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네.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도 변경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동석 씨가 물었어요. 그럼 누군가 이 땅에 요양원 짓겠다고
투자금을 모으면 그건 불법이죠. 허가도 안 나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사실 이런 사기가 요즘 많아요. 노인분들을 상대로 요양원, 실버타운 같은 걸로 현혹해서 투자금을 받는 거죠. 조심하셔야 해요. 구청을 나오면서 동석 씨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완전히 사기예요. 저도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확인해 봐야 해.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 경찰서에 가봅시다. 동석 씨가 제안했어요.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원실에서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형사과로 안내해 줬어요. 40대 중반의 형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근차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성호의 투자 제안,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 구청에서 들은 얘기까지 말이에요. 형사님이 진정서 용지를 주면서 말했어요. 자세히 적어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다 가져와 주세요. 저희는 녹취 파일, 은행에서 받은 서류 사본, 구청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혹시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으셨나요? 형사님이 물었어요. 네.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결정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받아보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박혜순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도 그 요양원 투자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장성호 씨 아시죠? 저는 깜짝 놀라서 동석 씨와 형사님을 쳐다봤어요. 네, 압니다. 배당이 3개월째 끊어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성호 씨한테 억지로 물어서 알아냈어요. 다른 투자자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며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이미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처음 2달만 배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아니에요. 집에 있어요. 지금 바로 오세요. 저희도 신고하러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형사님도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 네, 빨리 오세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1시간 후 그분이 오셨어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파리에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저도 성호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창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희 학교에 그런 분이 있었나? 저는 우리 반 친구들은 거의 다 기억하는데 말이에요. 형사님이 수첩을 꺼내면서 물었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아시나요? 네. 저희끼리 연락해 보니까 벌써 10명 넘게 있어요. 모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투자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투자자 명단, 부지지도, 통장 사본, 녹취록. 점점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사기, 정황이 충분합니다.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늦지 않았네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서류에 사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동석 씨가 덧붙였어요. 우린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서 도와줘야죠. 며칠 후 소식을 들었어요. 성호가 연행되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저희를 포함해서 총 23명이었대요. 피해 금액이 12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은 확인한 다음에 주는 것이라는 거려. 내 집, 내 이름, 내 삶. 그 결정권은 제가 가져야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남한테 맡길 순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을 만나시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이야기일수록 더 의심하고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려.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성호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신고를 마쳤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다행히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장마차는 이제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집 1층을 개조해서 작은 국수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동석 씨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함께 준비했어요. 간판도 새로 달고 테이블과 의자도 장만했어요. 간판에는 해순 국수, 오늘도 따뜻하게라고 적었어요. 40년간 포장마차 할 때 쓰던 상호의 새로운 의미를 담은 거예요.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결국 이겨냈으니까 앞으로도 따뜻하게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어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늙었을 텐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업하는 날 동석 씨가 첫 손님으로 와서 박수를 치면서 말했어요. 혜순 아줌마, 정말 멋지십니다. 70세에 새로 시작하다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빚 걱정 대신 면 삶는 걱정이나 하자. 그게 낫지? 맞아요. 사람은 역시 자기 밥벌이로 사는 거죠. 동석 씨가 맞장구 쳤어요. 첫 국수를 끓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성호가 말한 월 600만 원은 받지 못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꽤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근처 직장인들, 학생들까지.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메밀면서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후후, 불어서 드세요. 창가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성호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 일을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전화가 울렸어요. 구치소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성우였어요. 혜순아. 나야.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기운도 없고 쓸쓸해 보였어요. 혜순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한 거 맞아. 전화 너머로 성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늘어났어.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쉽다고 하더라고. 친구들 집 담보로 잡아서 돈 빌리면 수수료도 주고 나중에 갚아주기까지 한다고. 성호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배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이라 멈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집까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성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평생 모은 돈 다 잃으신 분들이야. 알아. 내가 정말 나쁜 짓 했어. 변호사가 피해 보상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성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얼마나 보상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야. 하지만 난 이제 내 길을 가야 해. 제가 말했어요.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혜순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성호가 간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난 이제 내 생활이 있어. 오늘도 가게를 열어야 하고 손님들을 기다려야 해. 그래. 너 혼자서도 잘 살 거야. 항상 그래왔으니까. 성호가 중얼거렸어요. 너도 나중에 나오면 새로 시작해. 70이 되어서도 새 출발할 수 있어. 나처럼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국수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잘못은 잘못인 거니까요. 성호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그게 진정한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인 것 같았어요. 저녁 때 문을 닫으면서 동석 씨가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후회 없으시죠? 없어. 나는 내 밥을 알아.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후회 없었어요. 비록 친구는 잃었지만 제 집과 제 삶을 지켰으니까요. 저녁 때 가게 문을 닫으면서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손님 15명 정도 왔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번 깨끗한 돈이라는 게 좋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믿음은 확인으로 지키고 집은 제 이름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동석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내일도 국수를 끓일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 따뜻한 국수와 함께 따뜻함을 나눌 거고요. 70세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저희 나이대 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을 담보로 하는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석 씨처럼 함께 고민해줄 사람을 찾으세요. 은행에도 가보시고 구청에도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경찰서에도 가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일단 멈추세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로 재촉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하세요.